최근에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까지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출에 대한 공통점은 실수요자 대상 대출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전세대출을 포커싱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현재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 친구는 결혼을 해서 전세로 살기로 했다는데 이번 영상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벌어질 상황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의 부작용은 4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 하나, 2금융권 이상으로 갑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 대출이 제한되고 있고 이제 남은 건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P2P 대출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금융권 대출을 막았는데도 대출 총량이 증가한다면 2금융권 이상에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토스은행이 오픈했는데 토스은행은 대출 한도가 다른 은행들보다 많을 거라서 대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은행을 연 지 3일 만에 연말까지 대출 한도의 40%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 명 이상의 대기를 해야 하죠. 부작용 두 번째, 반전세로 갑니다. 계산해보자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보다 반전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시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현재 트렌드는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전세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는 시장에서 보증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월세를 낀 반전세 매물이 나오는 것이죠. 전세를 구하는 상황에서 이런 반전세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역시 매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부작용 세 번째, 밀려납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반전세에 거주하기도 싫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세가가 저렴한 곳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전세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인프라, 학군, 교통 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세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곧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족이거나 혼자 거주하시는 분은 큰 리스크가 없겠지만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작용 네 번째, 거주 형태가 달라집니다. 밀려나기도 싫다면 거주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싫다면 아파트에서 아파텔로, 아파텔에서 다세대로,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거주 형태를 바꿔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를 바꿈으로써 거주 위치는 고정하면서 보증금은 유지하겠지만 거주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뛰어서 빌라 현관을 나섰는데 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집을 매수했을 때 전세로 살면 점점 밀려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겼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밀려나는 것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죠. 방법 1. 실거주 아파트 매수.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실거주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에 1억에서 2억 정도 모았다면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금 2억 정도의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대출을 끼고 6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밀려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연봉 정도로 5천만 원 정도 받고 LTV 60%를 적용받는다면 3억 6천만 원의 주담대가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출 총량제가 적용되는 한 2금융권 이상에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보자면 서울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그리고 하남시 5호선 라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 2. 갭투자. 갭투자는 많이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세를 놓음으로써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거주는 임차인으로서 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약간의 대출로 나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위치의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총알이 부족하다면 지방의 갭투자로 자산 가격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계속해서 집 가격이 올라 나중에 집 가격이 매수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될까봐이죠. 실거주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돈을 모아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현재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해도 자산의 상승에서 부담감이 없어진다는 것이 장점이죠. 다른 방법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넣거나 추첨제 청약,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당첨 확률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가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설계하기 위해 청약을 기다리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가 상한지 정상화 명목으로 분양가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올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3기 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까보면 생각보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